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나무 아래 섰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셔츠를 벗어 던지고 햇빛 아래 드러난 그의 단단한 몸이 정원의 초록빛과 어우러졌다. 그 순간 서준의 시선이 민재에게 고정되었다. 조경사로 일하는 서준은 민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는 망설이다 자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어 던지며 민재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준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더워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민재. 강원도의 작은 마을. 용화.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자연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었다. 민재는 서울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내려온 지 2달째였다. 그는 28세의 사진작가로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서 지쳐 이 마을로 도망치듯 왔다. 그의 카메라는 늘 목에 걸려 있었고 그는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을 렌즈에 담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민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사람기라는 꼬리표는 그를 외지인으로 만들었고 그의 조용한 성격은 오해를 낳았다. 민재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은 익숙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는 자신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비밀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서준은 달랐다. 32세의 그는 용화 마을에서 나고 자란 조경사였다. 마을의 정원과 나무를 돌보는 일을 하며 그는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하지만 서준도 자신의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려 애썼고 마을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감정을 숨겨왔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늘 두려움과 맞서야 했다. 민재와 서준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민재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한옥 정원을 사진 찍으러 갔다가 서준을 만났다. 서준은 그곳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그의 손놀림은 마치 자연과 대화하는 듯했다. 민재는 그의 모습에 끌려 카메라를 들었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서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민재의 가슴을 뛰게 했다. 사진 작가세요? 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민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그냥. 취미로요. 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취미로 나무를 다듬는 거예요.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었다. 민재는 그날 이후로 자주 그 정원에 갔고 서준은 늘 그곳에 있었다. 두 사람은 점차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날씨, 마을, 나무, 사진,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이며 그들의 거리는 좁혀졌다. 그러나 그날 민재가 셔츠를 벗고 서준이 자신의 옷을 던진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건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민재는 서준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 느꼈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시선을 붙잡고 싶었다. 왜 저를 그렇게 보는 겁니까? 민재가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다. 서준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너 숨기는 게 많지.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서준이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아는 걸까? 두려웠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낼 용기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 숨기는 게 많지. 그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건드리는 열쇠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준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 어쩌면 서준도 자신과 같은 비밀을 안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다시 정원으로 갔다. 그는 서준을 만나고 싶었다. 아니. 만나야만 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이미 나무 사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자연과 하나가 된 듯 움직였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민재를 보자마자 그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또 왔네. 서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의 그 순간을 잊지 않은 듯했다. 민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사진. 찍으려고요. 이 정원이 예뻐서.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내가 모델이 되어줄까? 그 말에 민재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서준을 찍기 시작했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민재는 서준의 얼굴, 그의 손, 그의 움직임을 렌즈에 담았다. 서준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농담을 던졌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카메라가 좋아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서준은 단순히 잘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민재에게는 특별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원 한쪽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은 마을의 역사와 자신이 이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조경사였고 자신도 그 길을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아픔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마을을 떠나지 않길 바랐어. 근데 나도 가끔은 떠나고 싶었지. 서준이 말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떠나고 싶었어요? 서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여기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말할 수 없었거든.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는 서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만약 서준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그 두려움은 민재를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서준은 민재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야. 뭐든 말해도 괜찮아. 적어도 나한테는.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준의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서준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 한마디는 민재의 세상을 뒤바꿨다. 그는 서준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와 서준은 그날 이후 더 자주 만났다. 그들은 정원에서,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그리고 강변을 따라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서준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서준은 민재의 조용한 강인함과 예민한 감성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을의 눈초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 용화는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너무 잘 알았다. 민재와 서준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몇몇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서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서준이도 요즘 자꾸 저 사람하고 붙어 다니네. 민재는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도 비슷한 시선을 받아왔지만 이곳에서는 더 무거웠다. 그는 서준에게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서준의 말과 달리 그의 눈에는 걱정이 스쳐갔다. 그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민재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과 마을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다. 한편 민재는 서준과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준 씨. 저 당신이랑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민재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흘렀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마을의 한 어르신이 서준을 불러 세웠다. 서준아. 너 요즘 그 서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친구예요. 할아버지. 하지만 그 어르신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친구면 됐지. 근데 조심해라. 마을이 작아서 소문이 금방 퍼져.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마을의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민재와 서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퍼졌고 서준의 가족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서준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세우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마을 사람들이 다 너를 쳐다보고 있어. 서준은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를 침묵하게 했다. 너도 알잖아. 이 마을에서 그런 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 어머니 생각은 하니? 서준은 가슴이 아팠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준은 어머니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서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씨, 만약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신에게 힘들다면 제가 떠날게요. 서준은 민재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떠난다고? 민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는 거야.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서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재를 안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 달랐다.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민재의 집 앞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가라. 너 같은 사람은 여기 필요 없다. 민재는 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준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서준은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아챘다. 서준은 분노하며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찾아낼 거야. 민재는 서준을 말렸다. 그냥 내버려둬요. 싸우는 건 의미 없어요.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찾아갔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를 비난하는 소문. 이제 그만둬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를 사랑해요. 그 말은 마을에 충격을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한 어르신이 소리쳤다. 서준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명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왜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까? 저는 민재를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서준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 씨, 혼자 싸우지 마요.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단단히 잡았다.
그들은 마을의 비난과 편견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았다. 서준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내쫓았고, 민재는 더 많은 익명 편지를 받았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씨,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서준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 믿어줘.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들을 둘러싼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의 일부 젊은이들은 민재와 서준을 지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했다. 폭풍 속에서도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밖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며 잠시 숨을 돌렸다. 강원도의 깊은 숲속.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웠다.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요. 우리 둘만.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 현실로 돌아가야 해. 마을 사람들 마음도 바꿀 수 있어. 그들의 여행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다시 싸우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는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서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했다. 그 사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진심임을 보여주었다. 전시회에 온 한 소녀가 민재에게 말했다. 이 사진들 정말 따뜻해요. 민재 오빠랑 서준 오빠가 서로 아끼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은 민재와 서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마을의 젊은 세대가 자신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와 서준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저항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민재의 집 창문을 깨고 벽에 욕설을 적어 놓았다. 서준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로 떨었다. 그는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지킬게.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민재는 서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두려웠지만 서준의 곁에 있는 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저희는 그저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서준도 이어 말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곳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젊은 세대와 일부 어르신들은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민재와 서준의 사랑은 마을에 조금씩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준의 아버지도 결국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재와 서준은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정원을 함께 가꾸며 마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민재는 자신의 사진으로 마을의 아름다움을 알렸고, 서준은 정원을 가꾸며 마을의 자연을 지켰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정원에서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는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상징했다.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이 나무가 자라면서 우리도 더 강해질 거야.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사랑도 이 나무처럼 뿌리 깊게 자랄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남았다. 그들은 사랑이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나무는 매년 더 높이, 더 강하게 자라났다.